얼마 전 딸이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회사 그만두고 작은 공방을 한번 해보려고 해.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왔고 제가 보기에는 쉽게 그만둘 만한 직장도 아니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로 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준비는 제대로 한 거야? 가게 월세는 어떻게 하고 잘 안 되면 그 다음은 어쩌려고?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다 정한 건 아니야. 그래서 아빠한테 먼저 말해본 거야. 그때 저는 딸이 왜 제게 먼저 말했는지보다 그 일을 하면 안 되는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걱정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기사를 찾아 딸에게 보내고 빈 상가가 늘었다는 영상을 발견하면 그것도 함께 보냈죠. 이것 좀 봐. 요즘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기도 어려워. 딸이 답을 하지 않으면 읽지 않았나 싶어 다시 보냈고 답이 짧으면 제 말을 가볍게 듣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친척 중에 사업 경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야, 내가 현실적으로 좀 말해줘라. 내 말은 잔소리로 들을 테니까. 저는 딸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어질 길이 보이는데 그냥 두고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속으로 몇 번이나 제 말을 옳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더 열심히 걱정할수록 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물었습니다. 공방 알아보는 건 어떻게 됐어?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내가 너 잘못되라고 이러는 줄 알아?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걱정하는 건 알아. 근데 아빠는 내 계획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얼마나 준비했는지, 왜 해보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듣지 않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빠가 대신 결정해주기를 바란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할 자리를 남겨주길 바랬어. 그 말을 듣는데 곧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이 실패할까봐 걱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 안에는 다른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딸이 힘들어지면 내가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견디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선택을 이해하기보다 제가 안심할 수 있는 선택으로 딸을 돌려놓으려 했던 거죠. 겉으로는 딸이 미래를 걱정했지만 어쩌면 저는 제 불안을 먼저 잠재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의 삶을 관리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잭 브렘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긴다고 느낄 때 그 자유를 되찾으려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심리적 반발이라고 하죠. 아무리 옳은 조언이라도 이렇게 해야 해. 그거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아. 이런 말이 이어지면 사람은 내용보다 먼저 자기 선택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감추기도 하고 조언하는 사람에게서 아예 멀어지기도 하죠. 딸이 제 말을 몰라서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틀린 걱정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문제는 제가 걱정을 전하면서 딸이 생각하고 선택할 자리까지 함께 가져가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정말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라면 반대할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걱정을 말하는 것과 대신 결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겠죠. 며칠 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 걱정부터 너무 많이 말했네. 너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먼저 들어봐야 했는데. 아빠 의견이 필요할 때는 말해줘. 반대되는 생각이 있더라도 결정은 너가 할 수 있도록 해볼게. 딸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 비용과 매달 필요한 생활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얼마까지 버틸 것인지, 처음부터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주말에 작게 시작해보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계획을 들어도 여전히 불안한 부분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저는 딸이 선택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펴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가만히 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칠까봐 붙잡고 싶고 후회할까봐 답을 먼저 알려주고 싶어지죠. 하지만 내가 살아본 길이 그 사람에게도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모두 대신해주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법보다 자기 삶을 선택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무엇이든 무조건 응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랑은 눈을 감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바라보면서도 마지막 선택은 그 사람이 손에 남겨주는 일일 겁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같은 조언을 여러 번 하고 있다면 말을 하나 더 보태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건네보면 어떨까요? 내가 의견을 말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오늘은 내 계획을 먼저 들어줄게. 걱정은 줄지 않더라도 관계에는 숨쉴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은 남습니다. 남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하면서도 상대가 자기 삶을 선택할 자리를 남겨주는 사람입니다.